네, 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오늘 쇼미더스탁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투자에 도움 얻을 수 있는 주제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쇼미더스탁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먼저 화요일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 강세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로 7거래일째, 코스닥은 6거래일째 상승불 켠다는 이런 기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과거의 주인공이었던 2차 전지 종목들 전반 강세를 보였고요. 군입대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고개를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거시적인 요소를 체크하자면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남겨줄 때 결국은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증시도 다우지수 제외 강세를 보이며 혼조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시작해서 내내 상승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오전 12시경 하루 고점으로 2,577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에는 상승폭 일부 줄였습니다. 어제 대비 0.41% 상승한 2,567선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6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오늘은 소폭의 매도로 자리했습니다. 500억 원가량 담았고요. 다만 의약품 업종에서는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3거래일째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도 제조업과 전기전자, 어제와 동일하게 들어왔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모두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오늘로 7거래일째 코스피에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전약 후 강이었는데요. 853선으로 강보합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861선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상승력 일부 줄이면서 0.84% 상승한 859선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나란히 사자세를 보였고요. 개인은 홀로 3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5거래일째 안정세를 잡아갔습니다. 어제도 환율이 크게 내렸었는데요. 오늘도 어제 대비 5원 40전 조정받으면서 1,312원 7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쇼미더스탁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쇼미더스탁에서는 처음 뵀는데요. 오늘도 네. 한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유망 종목 선정 기준인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구상의 최고의 주식 네, 투자 연자는 네.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92살 정도 됐는데 평생을 주식을 해서 지금 한 300조 정도 운영하고 있죠.
엄청난 거부다 하는 건데 이 워렌 버핏은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까? 여기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첫 번째. 네. 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투자자로서. 왜냐하면 세계에서 검증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확실한 수익을 올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나를 그쵸.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람들은 투자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유망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오늘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게 따라하면은 돈을 과연 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랜 동안에 이렇게 해보니까 워렌 버핏만큼 수익을 올릴 수는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이와 같은 방식을 한다면은 작은 동네 부자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유망 종목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유망 종목 선정 기준은 네. 대략 그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경제적 혜자가 높은 필수 소비재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워렌 버핏이 핵심적인 투자 유망 종목 선정 기준으로 자기가 선정해서 평생을 지켜온 절대 원칙, 네. 그 절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투자를 해서 나는 한 5년 투자했는데 맨날 깨먹었다. 10년 투자했는데 손해만 봤다. 이런 분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네. 절대로 손실은 보지 않습니다.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다. 그다음에 공부를 얼마 하느냐의 문제지 이 기준만 갖고 있다면 손실은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소비자 독점형 기업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종목들 투자한 종목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서 보면요. 네. 독점적인 종목이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물론 100% 독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독과점 수준, 시장 점유율이 한 40, 50% 된다든가 한 7, 80% 된다든가 해서 거의 1등 브랜드를 가지면서도 독과점적인 기업만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워렌 버핏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이런 독과점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때는 까먹어버리고 선택을 안 하고요. 딴 걸 자꾸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절대로 안 깨먹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도 수익이 유지가 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반드시 소비자 독과점적인 기업을 골라라. 이렇게 첫 번째 원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독점형 기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독과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가장 오랫동안 투자했는 종목을 들으라면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를 예를 들다면 어떤가 하면은 몇십 년 동안 코카콜라만큼 막강한 콜라에서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펩시가 조금 따라오지만 아직 택도 없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적인 콜라 시장의 대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점유율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코카콜라를 장기 투자해갖고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도 전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농담 따먹기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평양에 코카콜라 대리점 만들어갖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거 좀 팔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코카콜라는 글로벌 브랜드고 독과점적인 기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투자할 때도
이렇게 한국 증시에서 독과점적인 기업은 뭐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손실을 안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라면이다 이러면은 농심이 압도적이죠. 그러면 농심을 사갖고 좀 많이 빠졌을 때 사갖고 그것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도 독과점적인 그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독과점적인 그런 기업을 골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고품질을 저가에 판매하는 기업은 성장한다. 네. 아주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제일 싸요. 그런 거 해갖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아주 오래전에 월마트라는 기업을 사서 아주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는 품질은 좋고 네. 가격은 미국에서 제일 싸게 팔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뺏겨서 하는 데가 있죠. 네. 이마트가 그렇죠. 아, 이마트가 자기들 이마트보다도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은 뭐 가격 배상을 항공제, 해준다. 네, 그런 뭐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전 마트에서 제일 싸다. 이러면은 그거는 되죠. 네. 이런 거 비슷하게 하고 또 성공한 게 대표적인 게 한국의 코스트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막 그 박스 뛰기로 막 창고용으로 네. 막 박스 뛰기로 막 파니까 네. 엄청 싸게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냐면 보증금까지 내가면서 네. 거기 가서 열심히 그렇죠. 연회비. 내면서. 연회비 막 내죠. 네. 그러니까 고품질을 최고로 싸게 팔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보여야 된다. 그럼 이 고품질을 저가에 판매한다 이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원가를 엄청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원가 경쟁을 가지고 가장 싸게 판매한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경쟁이 많지만 제일 심한 경쟁이 단가 후리치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싼 데가 나와버리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스마트폰 중에서 네.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이 애플의 네. 아이폰인데요. 이 애플의 아이폰은 정말 100만 원짜리가 넘는 그런 스마트폰의 원가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안 해요. 아, 나머지가 전부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품종을 갖다가 아주 소수의 품종으로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하는 지역이 중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데서 네. 아주 저렴한 그런 품질은 좋은데 원가는 아주 싼 이런 네. 부품들을 전 세계에서 수배를 해갖고 조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엄청 싸고 가격은 비싸게 받으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고품질 결국은 저판매다. 일종의 애플의 아이폰도 고품질 저판매, 저가 판매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수행해서 성공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뭐 삼성전자도 보면은요. 네. 갤럭시. 갤럭시가 판매 대수는 아이폰보다 한 2배 더 많아요. 네. 뭐 한 3억 대 정도씩 팔고 아이폰은 한 1억 5천만 대 이렇게 파는데 네. 이익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100조 가까이 80조, 100조 이렇게 돈을 버는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5조, 10조 이렇게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품질, 저가 판매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확보하는 기업을 투자한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보면요. 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가 종목 상담도 제가 많이 받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어떤 거냐면 차트 모양이 이쁜 거 이런 거만 골라요. 네. 곧 올라갈 것 같은 네. 차트. 차트 모양이 막 올라갈 것처럼 눈에 막 보이는 네. 거 이런 거나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쉬었다가 뭔가 팍 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좋아하냐면 뭐 신문에 무슨 대문짝만하게 좋은 뉴스가 나온 거 네. 그런 것들을 그냥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10번 중에 7번을 실패하고 네. 성공이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다 깨먹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세 번째로 중요하게 봤던 것이 바로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확보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도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내는 기업에 투자한다. 이것만 지켜도 손해 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싸게 사기만 한다면 거의 이익을 냅니다. 얼마 내느냐? 이게 문제라서 그렇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요. 자기가 투하한 최초의 자본에 비해서 이익을 몇 배 내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익을 많이 낸다. 우리도 장사를 할 때는 자기 투자 원금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돈 얼마 벌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1억 넣어갖고 통닭집을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번다. 네. 그러면 장사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억을 넣었는데 1년에 버는 돈은 300만 원 번다. 너무 이래 많네요. 갖고 있어야 네. 그게 효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만을 골랐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증권사 HTS 뒤져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상장기업 편람에도 다 나오고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확보하는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별로 없다. 그런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혹은 증권시장 전체가 폭락했을 때 딱 사면은 뭐 거의 틀림없이 얼마의 수익을 내느냐의 문제지 손실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뭐냐 하면 애플이거든요. 네. 현재 애플을 자기가 주식 비중 가운데서 50% 이상을 애플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비중을 반 이상 차지했는데 왜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너무 높아. 자기가 처음에 장사하려고 투자했던 투자 초기 원금에 비해서 네. 이익을 1년에 80조에서 100조씩 벌어 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시총이 3천조가 돼갖고 대한민국 증권시장보다도 더 커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네. 그리고 전 세계 1위죠. 네. 시총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몇 %인가 이게 상당히 높은 종목을 투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데 보면 유통업, 백화점이라든가 네.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은 물건을 조금 비싸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통업이라는 게 백화점 같으면 여러 백화점이 있으니까 네. A라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얼마에 판다, B라는 데서 얼마에 판다 그러면 더 비싸게 받아버리면 글로 다 가버리고 자기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렴한 곳을 가죠. 마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가격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유통업의 주가가 폭락합니다. 네. 백화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업 같은 거. 은행도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랬을 때 자기 혼자만 금리를 확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금리를 갖다 확 올리게 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아주 강한 규제를 내세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채가 많지 않은 기업이라 해야 된다. 빚을 별로 안 진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도 모양이 이쁜 거 혹은 좋은 호재가 나온 거 이런 것 중에서는 부채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거 잘못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겁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몇십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피해 나가야 되는데 좀 고수들도 상장 폐지 종목에 걸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좋은 호재 종목 샀다가. 저도 옛날에 상장 폐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네. 완전히 대우각성하고 절대로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주식은 안 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요. 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 부실주는 안 건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6번째는 정부 규제가 없는 기업을 사는 게 좋다. 우리나라 증시에 보면은 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이런 것 등은 정부 규제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전 같은 거는 전기값을 갖다가 한전이 멋대로 책정해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석유가 많이 올라가고 LNG 값이 비싸지고 이래서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도 전기값 못 올려요. 그래서 재작년 보면은 뭐 한전이 적자가 수십조가 났잖아요. 네. 수십조가 나와도 전기값을 못 올려. 왜? 이 정치인들이 표를 갖다가 네.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값 올리면 표 떨어질까 싶어서 네. 겁이 나서 못 올립니다. 네, 화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현금을 증가하는 기업, 네. 이런 기업을 갖다가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랜 보면 실제로 돈 잘 버는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네. 네, 투자의 대감 워렌 버핏의 투자 유망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독점형 기업, 예로 코카콜라 들어주셨고요. 고품질 저가 판매 종목 월마트, 또 높은 자기자본, 투자 대비 수익성 높은 종목으로 애플까지 예시 드려봤습니다. 이어서는 인플레이션 발생 때 가격 경쟁력 있고 또 부채가 많지 않고 정부 규제 없는 현금 흐름이 원활한 그런 기업까지 소개 들어봤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어제 오늘 네. 2차 전지 주식이 많이 올랐죠. 네. 사실 오늘 추천 종목을요. 네. 2차 전지에서 바닥 찍으면 이제 추천하면 딱 맞겠다 싶은데 이틀간 확 올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천사한 것도 2차 전지에서 딴 종목으로 네. 추천 종목을 바꿨는데요. 오늘 무방의 주제는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었는지, 그리고 요번에 상승 흐름이나 주가의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조선 엔터 같은 것들이 또 새로운 작은 주도주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 주가의 향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진 매트릭스입니다. 매수가 6,0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오늘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4% 종가로 4,665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여전히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거든요. 진 매트릭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트릭스는 네. 기본적으로는 참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네. 시총 한 950억에 작년도 실적을 보면은 112억 매출에 영업이익 15억 적자, 그다음에 순이익 81억 적자인데 워렌 버핏한테 이거 종목 살래 물어보면은 워렌 버핏이 백리 밖으로 도망가 버릴 겁니다. 안 산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런 것도 사죠. 왜냐하면 차트 모양이 오랫동안 쉬었다가 푸닥 튀면서 재료가 하나 나오니까 따라 샀는데 따라 사자마자 바로 물려버렸죠. 이런 주식은 밑바닥에서 막 주가가 짱대 양봉이 한 3개나 쓰면서 막 20%씩 팍팍 한 2, 3일 뛰면은 열받아가고 따라 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종목을 따라 사서는 최소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것이 정석이죠. 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여기에
오늘 문의하신 분이 네. 지금까지 돈을 좀 잘 버셨다면은 그래도 이런 종목을 따라서 하시더라도 돈을 못 버셨다면은 재무 구조를 꼭 판단하면서 워렌 버핏처럼 투자 유망 종목을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등을 이용해서 적당히 매도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네. 한 5,500원 이런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정도에서 매도 개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트릭스 좀 사업성이 좋지 못하는 기업으로 설명 주셨고요. 반등을 이용을 해서 5,500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나노브릭입니다. 매수가 2,700원, 비중 10%인데요. 나노브릭도 오늘 14%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2,550원 약손실 구간인데요. 나노브릭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것도 너무 비싸게 네. 올려 샀죠. 네. 이 중동에서 한 14억 위조 방지 보안 라벨 제품을 공급한다. 이래갖고 그 재료를 가지고 홀라당 샀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14억 정도 위조 방지 보안 라벨 그 제품 공급했다고 뭐 그렇게 큰 그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제품하고 바이오 소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은 72억 매출에 36억 영업 적자, 순이익 24억 적자인데 자본 총계가 162억밖에 없어요. 돈이 별로 없는 회사예요. 부채가 183억, 부채가 더 크잖아요. 이런 종목도 워렌 버핏이 봤더라면 나는 이런 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살래. 이럴 것 같습니다. 물론 시총이 520억으로 조그만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작전 세력이 붙으면 좀 많이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보통 투자해 보면 1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8개, 7개, 8개는 실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종목은 투자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노브렉도 시총이 작고 부채가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나 투자는 지양해보고 반등 시 정리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배철강 철강 관련 종목 매수가 3,850원, 비중 15%인데요. 오늘 강보합으로 3,605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문배철강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문배철강은 네. 뭐 가치 투자자 개념으로서 좋다고 봅니다. 네.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245원 정도 이렇게 손해 조금 봤지만은요. 시총이 730억인데 반해서 이 이익은 꽤 많이 내고 있죠. 이익은 한 262억 순이익 정도를 내고 있어서 물론 이게 순이익이라서 영업이익은 한 30억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 30억, 순이익 한 260억으로서 꽤 이익을 좀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재무구조도 괜찮아요. 부채 390억에 자본총계 1679억으로서 재무구조도 좋기 때문에 이런 정도 주식이라면은 좀 이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나올 수가 있겠다. 물론 네.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이러니까요. 대략 한 지금 매수 단가가 3,850원인데 한 4,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뭐 4,000 한 2, 300원 정도, 4,500원 조금 과하네요. 4,000 한 1, 200원, 2, 300원 이런 정도에서는 팔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문배철강은 재무구조 양호하기에 가치 투자로 한 4,200원, 4,300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이익 내는 쪽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11만 2,700원, 비중 20%입니다. 내일 누리호 3차 발사 앞두고 있잖아요. 네. 성공을 하면 오를까요? 네. 뭐 성공을 하면은 네. 뭐 하루 정도 바짝 오르는 정도겠죠. 아, 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네. 큰 시세는 안 나옵니다. 큰 시세는 모두가 이제 실패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발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주가가 좀 크게 오를 수 있는데 뭐 내일 그 재료 갖고 별로 크게 오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요. 뭐 올라도 장중에 바짝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은 그런 것보다는 더 큰 부분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에요. 네. 그래서 방위 산업체 중에서는 가장 탄탄하고 이익도 잘 내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전망. 결국 주가는 미래의 전망이 좋아야 되거든요. 미래에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일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래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익을 더 낼 수 있고 장기 투자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업이라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1년 정도는 못 오르든 상관없이 네. 한 5년, 10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제품들이 전투기 엔진이라든가 우주 항공 분야라든가 뭐 K9 자주포라든가 세계적인 방산 명품들을 많이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고 미래 성장 가치도 상당히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주식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방산 회사들을 전부 자기가 이제 인수합병해서 아주 한국의 록히드 마틴인데 네. 아마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었다면 앞으로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적어도 톱5 안에는 확실히 들어간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조금 장기 투자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단기로 보면은 이 주가 한 15만 원대 이런 정도 선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장기로 보면은 한 3년간 묻어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발사관에서는 노출된 뉴스로 성공하더라도 단기 상승으로 봐주셨고요. 방위산업 재료는 탄탄하고 실적 나아지면서 전망 좋기 때문에 15만 원 선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이 주입니다. 수익률 167% 달성된 종목입니다. 고순도 산화철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응봉, 저가 매수 요요하고 강세 수익 실현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보합으로 21,900원 마감이 되는데요. 이 주의 앞으로도 같은 전략일까요? 네, 이지가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가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라 그래서 트럭을 드디어 생산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트럭을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데 LFP를 갖고 배터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LFP를 테슬라는 뭐 물량을 만들면은 조금 팔지는 않죠. 대량으로 찍어내서 많이 파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상당히 LFP가 좀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LFP를 테슬라가 사이버 전기 트럭에서 성공한다고 하면은 고순도 산화철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지로서는 호재죠. 어쨌든 앞으로 ESS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LFP가 상당히 일정 부분 시장을 점유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격은 좀 싸고 화재 위험성은 좀 낮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는 게 조금 문제인데요. 특히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LFP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LFP보다는 NCM 삼원계 쪽이 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LFP가 대세가 되나 간다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가 매수는 전혀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 조금 중기 보유하시는 전략도 가져가도 되겠다. 다만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 팔아주는 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자리에서도 매수가 유효한 부분일까요? 매수가 유효하죠. 장중 어. 마이너스권이면 충분히 네.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가에서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전기 트럭 생산 테슬라 부분 LFP 배터리 모멘텀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배터리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해서 좀 무게 실어주시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동일입니다. 2차 전지 전반 조정과 함께 4월 말부터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 유효하다 그때도 AS 주셨고요. DI 동일은 또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DI 동일은 뭐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영역에 왔죠. 네. 와서 더 빠질 자리는 별로 없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있긴 하지만은 네. 이 DI 동일은 보유자가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보유를 계속 하셔도 된다. 이것도 뭐 수익을 충분히 남기고 매도가 매도 목표 주가는 돌파했던 기업인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그 영업이익이 478억, 그다음에 순이익이 한 496억으로 예상되는 실적은 참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4년 연속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좋다 하는 것이고 외국인 매수가 최근 일주일 정도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와 있다. 그다음에 1년 이동 평균선의 장기 평선을 지지를 쭉 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 양극재 알루미늄 동박에 지금 서열한 2위 정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DI 동일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점, 또 장기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상승 전환 예상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인데요. 수익 실현 이후에 조정세 나오다가 지난주부터 추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52% 강세 마감,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하나기술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기술도 이제 바닥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고 전번에 이제 짱대 양봉할 때 거래량이 네. 터지고 밀렸는데요. 다시 바닥은 확인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또 슬슬 상승 추세로 전환될 종목이다. 걱정할 필요 없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추천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가 네. 쭉 밀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권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약 150% 정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장기로 보면은 전고체용 황화물질 소재 이쪽이 신성장 동력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쪽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신성에서 동력도 확보하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다만 원래 상반기 수주가 좀 많고 실적이 반영되는 게 하반기에 많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실적 베이스가 반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큰 시세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좀 길게 가져갔을 때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하나기술 바닥 확인 후 상승 전환과 함께 신사업 동력도 있는 부분 짚어드리면서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입니다. 지난 방송 AS 때 부유 의견 주셨고요. 최근 6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 마감됐고요. 엔캠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엔캠도 네. 지금 바닥권을 확인하고요. 네. 이제부터는 슬슬 상승으로 전환될 기업이다. 좀 장기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많은 데다가 영업이익률이 2.5%다 보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한 1년 정도 이상 내다보면은요 굉장히 좋아질 기업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전해액 분야에서 지금 세계 4위인데 중국에서 1, 2, 3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세계 4위인 엔캠이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뭐 독식 구조 비슷하게 전해액을 공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북미에다가 엄청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죠.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 이 배터리 공장에 전해액을 옆에서 붙여야 되는데 이 전해액은 한국에서 수출한다든가 해외에서 멀리 배로 수입해 온다든가 이럴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공장 굳어버리기 옆에. 때문에 네. 공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공장을 막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조금 많이 늘어요. 이익이 급증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어쨌든 캐파를 자꾸 늘려놓으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전부 다 수익으로 환원돼서 돌아오죠. 그리고 리사이클링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또 엔캠이다. 그리고 좀 주의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캠에 대해서 좀 매수 후 조정이 나오면서 염려되는 부분 많으셨을 텐데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6일에 매수했던 3기 EV. 오랜만에 AS 주셨거든요. 2차전지 관련 종목 오늘 강보합인데 역시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3기 EV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기분은 별로 오른 것도 아닌데 조금 밀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바닥은 박박 따지고 있죠. 박박 따지고 있고 이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주식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랬을 때 이 엔드 플레이트라는 거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배터리의 폐액을 보호하는 그런 네. 소재예요. 그래서 부품인데 이 배터리에 이런 폐액을 보호하는 요 핸드 플레이트라는 것은 전기 자동차에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국내 톱이에요. 1등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수주 금액이 얼마 정도가 수주가 되어 있냐면 8,500억 정도가 수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실적과 더불어서 좋아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이 수주 금액의 대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더불어 동방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엔드 플레이트를 공급을 하는데요. 이걸 공급하게 되면 폭스바겐을 필두로 뭐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에 다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유럽에다가 주로 이제 공급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북미 쪽에서 평가 우수 성적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품질이 좋다 이래갖고 북미 쪽에서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이 회사의 성장성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기 EV 전기차 필수 부분 납품과 함께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보유로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 후에 주가 큰 변동성은 없고요. 상승 추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지금 뭐 밑바닥 박박 따지면서 양봉의 소복이 나오고 있죠. 네. 이 파라다이스는 제가 좀 자주 이용해 봤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도 인천 한번 자주 가셨어요? 가보세요. 네. 인천 그 영종도 공항 옆에 네. 그게 있는데 카지노도 아주 삐까번쩍하고 엄청난 규모로 지어놨고요. 지금 뭐 손님들이 엄청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흑자가 작년 4분기 원래 1분기 흑자 전환을 완전히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우나 건물이 옆에 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우나탕도 아마 서울 지역에서 제일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네. 뭐 가격도 얼마 안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25,000원 정도 한다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대박인 사우나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종합 리조트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관광이나 리오프닝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죠. 그리고 최대한도 그동안에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적자를 보다가 작년 4분기에 흑자로 완전히 전환했고 앞으로 영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닥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지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작년 4분기 흑자 전환과 함께 앞으로의 더 긍정적 전망 주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이번 주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네. 이제 추천을 드릴 종목은요. 네. 상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터에 관련되는 종목인데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한 4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탄탄한 기업인데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최근에 2월 달부터 조정을 받아서 지금 한 5월 달까지 조정을 계속 받아갔고요.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동평균선이 똘똘 뭉쳤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비축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영업이익 증가가 더불어서 또한 의미 있는 부분이 이 회사는 그 팬 서비스에 관련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구독자가 증가했어요. 이번 1분기에. 네.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 구독자가 확 증가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결국은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 추세로 이제 막 접어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성장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SM이라든가 JYP라든가 이거 지금 국내에서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 SM하고 JYP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은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월드 투어 같은 걸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거든요. 공연 수입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공연 수익과 더불어서 이 회사는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팬 서비스 구독자를 모집하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3분기에는 버블 저팬을 런칭을 해서 일본에서 또 구독자를 많이 모집해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수익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도 공략을 적극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런 데에서 구독자가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는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네. 확대하기가 어려웠고 공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도 많이 안 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 거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카카오와 협력해서 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SM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카카오하고 SM하고 DOU 이 회사하고 시너지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 해외 비중이 한 77%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MZ 세대의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팬 소통도 잘 되고 이래서 앞으로의 장기적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한 넉 달 정도 조정 받았으니까요. 이제 한번 일어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엔터 관련 종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분기 기준 최대 구독자 증가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카카오와 시너지 기대되고 성장성 좋아질 기업으로 기술적으로도 주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힌트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 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네. 과연 바닥 찍었나?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번에 반등을 줄까? 그다음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하고 기타 반도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향후 2차 전지 전망과 함께 반도체, 더해서 주가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